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확장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된 것인가, 아니면 4분기까지 크게 좀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인가. 역시나 내년도 상반기에 D램 쇼티지 관련된 내용이 또 한 번 좀 부각이 됩니다. 그래서 레거시 부분에 대한 수요와 좀 맞물리면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 확장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,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에 영업이익 최대 폭이 51조였습니다. 이게 2021년도인데 가장 기대치 있게 보는 관점은 영업이익 70조.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, 이제 10만 원도 안착을 한 것을 과연 이 부분 좀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인데. 네, 예민수의 경제 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 투자 전략 세웁니다. 실적을 근거로 한 이제 기대감들을 얘기를 해주셨고, 그러면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냐가 이제 업황이잖아요. 그럼 내년도 반도체 그 산업의 성장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예요? 그걸 얘기하고 이제 종목 얘기 토픽 좀 가겠습니다. 성장 속도는요? 공교롭게도 저희가 작년 8월이었습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구간이었는데,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D램의 쇼티지. 그러니까 7월부터 재차 좀 강조됐던 부분들이 D램의 쇼티지가 오기 때문에 D램의 가격 상승폭들. 그래서 재고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의 효과가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다.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, 공교롭게도 8월 말 9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 해당된 보고서 이후에 좀 주가 좀 조정을 받았죠. 그때 주식 뺏겨서 주식 판 사람도 많을 텐데 이 자들을 어떻게 하지? 참. 그래서 좀 지나고 보면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리포트에 대한 산업 동향들 내용들 보면 역시나 내년도 상반기에 D램 쇼티지 관련된 내용이 또 한 번 좀 부각이 됩니다. 그래서 학습료까지 보면 정말로 내년에 쇼티지 오는 것인가, 쇼티지 온다고 해놓고 또 겨울론 좀 부각돼서 주가 좀 조정받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 좀 하실 텐데, 일단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, 평균적인 어떤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들인데, 일단 데이터 센터 양에 대한 수요 확대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고용량 서버의 증가율이 올해 29.1% 정도입니다.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증가폭은 좀 감소되지만 성장 기조가 좀 이어갈 수 있겠고요. 17.6%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, 평균적인 어떤 D램의 가격 상승 분들이 3분기에 11% 정도 상승 반영이 좀 됐다면 이번 4분기가 15% 정도 상향 반영이 좀 예상되고 있고, 트렌드포스가 좀 전망했던 평균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지금 PC용 서버가 3에서 5% 정도의 증가폭을 두 자릿수대 10%에서 15%까지 좀 상향 제시를 좀 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고사양 D램의 경우에는 크게는 25%에서 30%까지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상향으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으로 좀 나왔던 수치보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좀 예측하고 있는 증가폭과 좀 많이 일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, 이전에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D램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20에서 30% 정도 단가를 좀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.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될 것인지, 아직 10월 달 기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온 것은 아니지만, 아마 이제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가격 상승 분들은 3분기 대비해서 이익 확장 관점에 충분한 저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. 여기서 부연 좀 드리자면 낸드 가격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.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% 정도가 이제 두 자릿수에 관련된 상승폭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데, 전체적으로 낸드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양산 규모 한 40% 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맞물리는 구간이라면 SK하이닉스의 증익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, D램의 부분에서는 사실상 레거시 부분에 대한 수요와 좀 맞물리면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 확장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.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없죠. 지금 다들 좋아질 것인데 주가가 올라왔다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.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반도체는 사도 되는가? 산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한가? 이제 그게 이제 궁금증이죠. 제가 재차 반도체 섹터에는 올해부터는 제가 좀 강조드렸던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를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, 이번에도 역시나 토픽은 삼성전자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3분기 확정 실적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확장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된 것인가, 아니면 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좀 가서 내년부터 정말로 정말 증설 투자 효과라든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
그게 좀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인가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사가 좀 예측했던 내년도 삼성전자의 전체 연간 영업이익을요 60조 원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. 60조 원 이상을 좀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에 영업이익 최대 폭이 51조였습니다. 이게 예. 2021년도인데 올해는 9조 원을 좀 상회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마다에 대한 추정치가 좀 다른데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한 64조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 성과에 따라서 저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을 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. 일단 가장 뭐 기대치 있게 보는 뭐 관점은 영업이익 70조 와우. 예.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했고요.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한 60조 원대 초반까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뭐 양산 캐파들에 대한 양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좀 규모는 좀 앞서고 있죠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지금 갤럭시 S26 모델부터 엑시노스 2000을 좀 탑재를 합니다. 네. 이 부분이 그동안 좀 AP? 정체됐던 네. AP. 예. 파운드리 부분의 가장 큰 수익 지표가 좀 하회됐던 부분들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일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뭐 테슬라의 뭐 AI6 칩, 그다음 최근에 뭐 이원했던 5까지 TSMC가 좀 이원을 한다. 그리고 애플의 차세대 칩, 그리고 여기도 해서 엑시노스 2010까지 이번에 좀 적용이 좀 되면 그 차기의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그만큼 증가될수록 가동률이 좀 상향되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좀 기대감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. 부가적으로는 지금 뭐 HBM3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. 네. 뭐 콜 테스트가 정말 아직까지 좀 된 것은 아니다. 또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. 뭐 이제 사실 그동안 뭐 몇 차례 했었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보다도 이제 4로 가야 되는 단계인데 그죠? 그것도 거의 확정된 거 아니에요?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또 안 된 것 같아요라고 이제 하는 거는 거기에 정신 뺏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HBM3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공급을 하고 있다가 좀 타당한 것 같고요. HBM4에 관련된 콜 테스트는 아직 정식적으로 그 결과가 좀 나오려면 일단 수치상 일정이 좀 있습니다. 다만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에 대해서는 전체 공정 수율을 한 90% 정도까지 좀 개선했다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SK하이닉스와 제작 이전에는 뭐 이원화로서 같이 좀 동시에 좀 진입은 유력하지 않을까. 다만 전체적으로는 구성된 물량이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인하 부분들을 메리트로 해서 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 물량들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이라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늘려가는 과정이라든가 일단 뭐 시장 진입이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3분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고요. 4분기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이익 추정치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. 늘어날 수 있으니까 6조 정도 이제 된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60조 혹은 아까 이제 70조까지 본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그랬을 경우에 그 이익을 어쨌든 밸류로 줄 수 있으면 그러면 대입해 보면 지금의 35조 6조에서 10만 원 왔는데 그러면 이제 60조, 65조, 70조 가면 이제 주가는 얼마 갈 수 있는 거예요? 선행지표상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10만 원대 안착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평가라고 좀 이야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없습니다.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너무나 이제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안착을 한 것을 과연 이 부분 좀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인데 내년도에 이익 추정치가 올해 대비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리고 뭐 사상 최대치에 대한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 영역들은 좀 다시 지금 좀 평가를 좀 돼봐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좀 더 언급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3사들에 대한 증설 투자에 관련 증설 투자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좀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다르게 보는 시각들은 그동안 이제 과잉 재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증설 투자를 다소 보수적으로 좀 갈 수 있겠다. 그렇다면 우리가 증권사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가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좀 변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게 확장 관점에서는 뭐 저는 추가적인 상승률하고는 여기서 한 20% 정도는 저는 뭐 한 3개월 내에 달성은 좀 가능한 주가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싶기 때문에 시장의 뭐 큰 불확실성들이
제한적이라면 뭐 저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 한 12만 원대까지 열어두고 삼성전자 좀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네,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올라갈 때 소외를 당한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ETF를 살 수도 있고, 그죠? 네.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,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고, 같이 살 수도 있고, 소부장을 살 수도 있고 많은데, 탑픽은 예를 들면 종합 반도체 업체 가운데 전자냐, 닉스냐, 거기에서 굳이 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, 변영인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